체크 22쪽 봐주세요. 22쪽. 자, 우리 22페이지 보시면 김종길 시인의 성탄제라는 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탄제는 성탄절을 말해요. 크리스마스를 말하는데 왜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을 썼을까? 왜 성탄제라는 제목일까? 자, 이거를 생각하면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성탄절은 누가 태어난 날이다? 예수. 네,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고 예수님은 뭐 했어? 무슨 일을 했을까요? 몰라요. 몰라요. 교회 다닌 사람 알겠지만 자신의 피로 인류의 죄를 씻어내줬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한 존재로 종교에서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이 성탄절은 그런 숭고한 희생을 한 그런 존재의 탄생일입니다. 그럼 이 시에는 왜 성탄절일까? 바로 그러한 숭고한 희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인류에 대한 사랑과 같은 크나큰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그런 인류 애적인 사랑으로 크게 느낀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 내용을 볼 건데, 자,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1년부터는 과거 이야기입니다. 과거. 1년부터는 스캔이 너무 왼쪽 이렇게 돼 있네. 여기는 과거. 자, 1년은 과거고요. 어두운 방 안엔 빨간 숯불이 피고, 자, 우리 이 시를 읽다 보면 심상의 대비가 잘 나타나는데, 우리 심상이 뭐예요? 그래, 이미지라고 하고 감각기관으로 느끼는 거.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피부로 만졌을 때 느껴지는 혹은 맛으로 느껴지는 이런 것들을 심상이라고 부를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는 어두운 방과 빨간 숯불. 자, 어둡다 하면 검은 빛에 컴컴한 밤, 그리고 빨간. 자, 우리 빨간 같은 경우는 시적 허용이죠. 원래는 발간인데 의도적으로 늘렸어요. 발간, 숯불이 피고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어두운 밤과 발간 숯불, 바로 시각적인 색채 대비가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여기는 시각적 심상의 대비가 나오고 있어요. 검은색과 붉은색. 자,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자, 할머니와 어린 목숨도 이건 의미가 대비되는 거고 심상의 대비는 아닙니다. 자, 할머니가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는데요. 바로 여기 이 어린 목숨이 누구냐? 네, 화자예요. 자, 시적 화자가 시적 화자가 옛날에 어땠다? 되게 아픈 적이 있었어. 막 목숨이 잦아 들어간다는 건 거의 막 줄똥살똥하고 있는 거야. 자, 굉장히 아팠어. 거의 죽을 만큼 아팠어. 자, 되게 아팠는데요. 이윽고 문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셨다. 자, 아버지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눈을 헤치고 약을 구해옵니다. 자, 눈은 아버지가 약을 구하는데 힘들게 만드는 소재죠. 바로 그래서 아버지의 어떤 시련, 힘든 것을 극복하고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약을 구하러 다녀옵니다. 아버지의 고난과 시련을 말해요.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자, 아버지가 뭘 구해왔다? 산수유 열매를 가지고 왔는데 눈 흰색, 붉은 산수유 열매 빨간색. 자, 우리 여기 오른쪽 구석에 보면 그림에 나오고 있죠? 자, 이게 산수유 열매야. 자, 애가 아픈데 왜 산수유 열매를 구해왔냐?
바로 산수유 열매는 해열제로도 사용되는 그런 약재로 쓸 수 있는 열매야. 그래서 애가 열이 너무 많이 나서 죽으려고 그러니까 열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눈속을 헤치고 산수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과거에 공간적 배경은 어디예요? 도시는 아니죠. 도시면 약국 가야지. 왜 산을 헤쳤겠어? 바로 시골이에요. 자, 그래서 과거의 공간적 배경은 시골입니다. 과거는 시골. 과거 시골 마을에서 아이가 아픈데 이 아픈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눈을 헤치고, 자, 눈 역시 아버지 고난과 시련이고요. 자, 여기도 뭐? 시각적인 대비죠. 시각 대비. 혹은 색채 대비, 흰색과 붉은색의 대비가 나오고 있고, 자, 우리 여기서 그 붉은 산수유 열매, 자, 이건 뭐겠니? 아버지가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따온 거니까 바로 자식에 대한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죠. 자, 우리 이 시에서 붉은색은 아버지의 사랑이나 혹은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붉은 열매를 먹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자,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자, 나는 뭐다? 어린 짐승이다. 자, 나를 짐승에다가 비유했죠. 자, 나는 어린 짐승. 자, 이렇게 빗대는 말이 전혀 없이 바로 갖다 붙였어. 우리 이러면 은유법. 그렇지. 은유법. 자, 은유법도 비유의 일종이죠. 비유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유사성, 공통점이 있어야 돼. 그래야 비유할 수 있다고 했어. 그럼 나와 어린 짐승의 공통점은 뭘까? 어렸을 때, 어리다는 거. 물론 어리다는 건데, 어렸을 때 아니더라도 어린 짐승을 키우거나 가까이에서 본 적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병아리를 키워봤다든지 새끼 고양이, 새끼 강아지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네. 어때요? 귀여워요. 아니요. 잘 죽어요. 잘 죽어. 너무 연약하단 말이야. 얘네들은. 좀만 하면 죽어. 내 주변 사람들도 강아지를 데려왔는데 어렸을 땐 그렇게 애들이 장염 같은 거 올리면 바로 죽어. 금방 죽어요. 자, 그래서 어린 짐승. 나는 어떤 존재? 되게 연약한 존재. 보호가 필요한 존재라는 점에서 어린 짐승과 같은 겁니다. 자, 어린 짐승보다 자, 연약하여 보호가 필요한 존재다. 라는 점에서 어린 짐승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자, 서늘하다는 건 뭐예요? 차갑다. 열로 상기한 볼. 자, 열이 나서 빨개진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자,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서늘한 건 차가운 거, 열은 뜨거운 거. 자, 뭐예요? 무슨 심상? 무슨 심상? 네, 감각 중에 촉각, 피부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촉각적 심상, 촉각이 대비되고 있어요. 촉각의 대비.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자, 그때도 눈이 왔었지 하고 있어. 자, 눈은 자,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체입니다. 자, 아까 위에 있었던 눈은 아버지를 힘들게 하는, 산수 열매를 찾기 힘들게 하는 소재라면 이때 그때도 눈이 내렸지 이런 거. 그날 밤이, 자, 여기까지가 과거인데 보통 그날 밤이 여기부터 회상적인 느낌이 나죠?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그날 밤부터 현재로 돌아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자, 겨울이기도 하지만 왜 성탄제를 사용했다? 자, 아버지의 사랑을 숭고한 아버지의 사랑,
그러면서도 희생적이죠. 자, 숭고한 아버지의 사랑, 그 희생적인 사랑을 더 높게 표현합니다. 거의 인류애적인 사랑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성탄절을 사용한다. 자, 그러면 7년.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자, 이제 현재 나는 이제 어때? 어른이 됐어. 옛것이라곤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로 돌아오면 공간이 어디로 바뀐다? 도시로 바뀌어요. 자, 현재는 도시. 자, 옛것을 찾아볼 길이 없다라는 건 뭘까? 옛날에 있었던 정, 혹은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 이런 게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성탄제 가까운 도시 어떻다? 약간 삭막하다. 자, 삭막함에서 나는 뭐를 느낄까? 안타까움을 느껴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자, 뭐가 내려? 눈이 내리죠. 아, 그때도 눈이 내렸지. 눈을 보니까 그날 밤이 생각나네. 자, 눈은 뭐다?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과거 해상의 매개체.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소재. 서러운 30살. 자, 나는 왜 서러울까? 자, 과거와 달리 삭막한 도시에 살고 있고요. 또 어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자, 서러운 30살. 뭐 발음을 비슷하게 해서 은유를 만들기도 했지만 힘든 삶을 살고 있고요.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자,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은 바로 아버지가 왜 서늘한 옷자락이 돼서 돌아왔니? 눈 속을 헤치고 아들의 열을 낮게 해줄, 내리게 해줄 산수 열매를 구하느라 옷이 차가워졌었죠?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 쉽게 생각하면 이 어른이 된 30살의 나가 도시, 삭막한 도시, 성탄절이 가까운 이 도시를 걸으면서 눈이 이마에 톡톡톡 떨어진단 말이야. 그 이마가 어때? 차가워지죠. 이 차가운 눈을 맞으면서 아, 맞아. 그날에 눈이 내렸고 그날 아버지 옷자락이 좀 차가웠지?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리면 어때? 그립겠죠. 자,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눈 속에 따오신, 자, 눈 무슨 색? 빨강색, 하얀색이래. 눈 하얀색, 산수유 붉은 알알 빨강색, 혈액 빨간색. 역시 색채 대비, 자, 시각적인 심상이 대비를 이루고 있고, 자, 산수유 붉은 알알도 아버지의 사랑. 자,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내 열을 낮게 내리게 해주기 위해서 산수유를 떠왔잖아.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자, 붉은색, 아직도 내 혈액, 우리 붉은색은 아버지의 사랑이자 생명 혹은 생명력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바로 여기서 혈액은 나의 생명, 내 생명을 구원해준 아버지. 자, 그래서 삭막하고 각박한 도시 삶이지만 불현듯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리워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자, 핵심 정리 보시면 갈래는 자유식, 형식은 자유롭다. 자, 그리고 서정식, 자신의 감정을 노래한다. 자, 우리 성격부터 보시면 회상적, 과거를 떠올린다. 회상은 과거를 떠올린다. 감각적이다. 우리 감각적은 뭐라고? 심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자, 고백적. 자, 그때를 고백하고 있고요. 주제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자, 자, 삭막한, 자, 그때의 모습이 다 사라진 도시. 자, 삭막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상징적인 시어, 바로 산수 열매가 상징적 시어라고 볼 수 있고요. 시각이나
촉각의 대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서 현재로 시상이 전환되는데, 자, 우리 1년에서 6년까지 과거. 자, 6년의 이행. 그날 밤이라고 해서 그날 밤이. 자, 그래서 6년 거기부터 10년까지. 자, 현재로 돌아오게 되죠. 10월 19 의미는 방금 봤고요. 자, 우리 여기서는 심사의 대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지문 내용 확인 문제부터 오른쪽 페이지까지 풀어주세요. 자, 우리 지문 내용 확인부터 답을 맞춰봅시다. 자, 이 시는 대조적인 이미지, 대조적인 감각적인 시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자, 내용을 잘 전달해주고 있고요. 자, 이 시에서 삭막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은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화자는 자신을 어린 짐승에 빗대어서 나약한 어린 시절의 자신을 표현했죠. 자, 그럼 1번 보시면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했는데 답 몇 번? 5번이죠. 반대로 과거에서 현재 순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2번 이 시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때, 자,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대비, 공간도 시골과 도시의 대비. 자, 어린이였다가 어른이 됐는데, 자, 뭘로 연결되고 있어? 그날도 눈이 내렸고, 지금도 눈이 내리고 있어요. 자, 심상의 대비를 보여주는 시어가 아닌 거. 자, 눈은 하얀색, 혈액은 빨강색, 시각. 눈 하얀색, 산수열매 빨간 거, 시각. 어두운 방 검은색, 빨간 빨강색, 시각. 늙으신 할머니 어린 목숨은 의미만 대비되지 심상 대비 아니라고 그랬고, 서늘한 자락, 연로상기한 볼, 차갑다, 뜨겁다, 촉각. 4번 이 시의 주된 정서와 유사한 걸 고르라고 했는데요. 1번 엄마야 누나야 강단 살자. 자, 우리 이 시는요. 화자가 어린 소년이에요. 어린 소년. 그래서 엄마 누나에게 뭐하자? 강변에 살고 싶다. 이 소망을 얘기하는데 강변은 어떤 곳? 뜰에는 반짝이는 금물햇빛. 그러니까 깨끗하고 평화로운 그런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안 돼. 2번 저게는 네 집 갠지 그것도 알고 이 소는 네 집 손지 모두 알지요. 식구처럼 모여 사는 한 동네 사람. 자,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 굉장히 서로 친하다. 뭔가 정겨운 분위기 안 되겠죠? 3번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했네. 자, 연탄이 된다는 건 뭐다?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그런 희생적 사랑을 말합니다. 자, 근데 되지 못했다라고 뭐 했어? 반성하죠. 자, 여긴 반성이에요. 안 됩니다. 4번 길을 걷는데 햇빛이 이마를 툭 건드린다. 봄이야. 그 말을 하나 하려고 멀고 먼 길을 달려온 빛 하나가 내 이마를 건드리며 떨어진 것이다. 자, 햇빛을 사람처럼 표현해서 되게 친근하게. 자, 그럼 햇빛이 또 건드려서 그래. 봄이래. 그럼 어떻겠니? 반갑죠. 자, 그래서 4번은 반가움입니다. 5번. 정답이 5번. 자, 5번 자락에 구수한 할머니의 옛 이야기를 싸고 어린 시절의 그 눈을 밟으며 간다. 자, 어린 시절. 옛날에 오누이들의 정다운 얘기에 자, 어느 집 지화로엔 겨울입니다. 밤알이 토실토실 읽겠네. 바로 눈을 밟으며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죠. 자, 5번이 그리움. 자, 5번 이 시의 화자가 다음 일기를 썼다고 할 때 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너무 쉬운데요. D죠. 약을 구해오지 못한 아버지는 미안한 마음에 나를 가만히 안아주셨고, 자, 약을 구해왔습니다. 산수 열매요. 자, 기억에서 미음의 의미로 알맞지 않은 거 바로 5번이죠. 자, 미음은 뭐였어요? 자,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거,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번 이 시를 쓴 시인과의 대하다. 빈칸에 들어갈 말. 자, 근데 이 어절이라고 했어. 우리 어절과 음절은 다 알죠? 어절은 뭐예요? 띄어, 쓰기, 단위와 일치합니다. 음절은 뭐예요? 소리, 마디절. 자,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 글자, 수와 일치합니다. 자, 그럼 띄어쓰기 한번 하란 얘기야. 이어절 쓰란 얘기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또는 뭐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자, 이어절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봅시다. 자, 이번에는 봄길이라는 시가 나오고 있어요. 자, 계절, 시간은 봄이고 공간이 길입니다. 왜 하고 많은 계절 중에 봄이라고 했을까? 왜 봄의 길일까? 자, 지금 우리는 겨울이죠. 겨울은 어때? 길이 꽁꽁 얼어붙고, 그죠? 꽃도 피지 않고요. 뭔가 약간 어둡고 칙칙하고 을씨년스러운 그런 분위기. 자, 봄이 되면 어때? 얼었던 땅이나 물이 녹아요.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나비가 펄펄 날아다니고. 자, 그런 어떤 생명력이 넘치고 희망찬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봄이라는 계절을 사용합니다. 자, 봄은 생명력이 넘치고 희망차다. 생명력이 넘치고 희망찬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용으로 가보시면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라고 했어. 그럼 길이 도대체 뭔데? 자, 근데 잠깐 보니까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아니, 길이 끝난 거면 끝난 거지 또 왜 길이 또 왜 나오는 거야? 자, 우리 길이 끝났으면 길이 없어야 돼. 근데 길이 있대. 자,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성립 자체가 불가하다. 자,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그 안에 깊은 뜻을 담고 그 의미를 강조해주는 표현 방법 있죠? 뭐예요? 역설. 그렇지, 역설. 자, 역설이 사용되고 있고요. 자, 길이 끝났다는 건 도대체 뭘까? 도대체 아무런 방도가 없는 상황, 어찌할 수도 없는 상황,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절망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의 감각으로 보거나 만지거나 느낄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근데 길이 끝난 건 눈으로 볼 수 있지. 자, 이렇게 우리 감각으로 알아차릴 수 없는 걸 추상적이라고 했고, 이 추상적인 관념을 눈에 보이게 구체적으로 길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바꿔서 표현했어. 이건 상징이라고 합니다. 자, 상징적 시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자, 길이 끝났다 라는 건 뭐다? 절망적인 상황. 자, 절망적 상황에도 길이 있다. 뭐가 있다? 희망은 있어. 방법은 있어. 역시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역설입니다. 내가 붉은색으로 표시하는 건 역설이에요. 자,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은 뭘까? 바로 절망적 상황에도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겠죠. 스스로 봄길이 되어. 자, 봄길. 자, 봄은 뭐라고? 생명력이 넘치고 희망찬 거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주저앉아 있지 않고 희망을 품고 힘차게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럼 끝없이 걸어간다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망적 상황이더라도 희망을 품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 자, 근데 봤더니 우리 이 시에서 맨 끝에 다 뭘로 끝나고 있어요? 있다, 있다, 있다. 자, 우리 있다. 자, 확실히 있어 라고 강하게 표현하는 것 같죠? 자,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정 딱 잘라서 야,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단정적 어조가 반복적으로 사용돼요. 반복은 운율을 만듭니다. 맨 끝에서 있다 했으니까 가군을 만들 뿐만 아니라 옆에다 쓸게요. 단정적인 어조로
의지를 강조합니다. 자, 있다고 나는 굳게 믿어요. 그리고 있어야만 해. 여기까지가 첫 번째 파트. 우리 얘를 세 부분으로 나눠요. 면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부분, 내용상 나눕니다. 우리 첫 번째 파트는 뭐야? 길이 끝난 곳, 바로 절망적 상황에도 희망은 있어. 그래서 희망을 품고 꾸준히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 돼야겠지? 자, 두 번째 파트 가시면 절망적 상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강물은 흐르다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자, 자연물로 말하고 있는데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행이 점점점 길어지죠? 자, 의미가 점점점 세지거나 혹은 시행이 점점점 길어지거나 혹은 내용 자체에서도 뭔가 의미가 커지면 점층적이라고 합니다. 자, 점층은 어떤 효과를 주게? 강조의 효과가 있어요. 점점 세진다는 거야. 점점점. 자, 뭐를 강조? 절망적 상황이야. 아이의 사랑까지 다 사라져버린 그런 절망적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두 번째 파트. 아주 절망이에요. 자, 하지만 뭐래? 보라. 자, 보래. 자, 갑자기 이번에는 뭘로 바뀌었냐? 보라 명령형으로 바꾸죠. 자, 여기서 분위기가 전환돼요. 전환. 봐라. 자, 뭘 봐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자, 여기도 역설이죠. 자, 사랑조차 다 끝나버린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도 그러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사랑을 베풀어주는 이런 존재를 말하는 거야.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여기도 있다. 그러면 이 시의 화자는 어떤 사람이 되자고 얘기하는 걸까? 바로 절망적 상황에도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 굉장히 메마른 상황일 때 오히려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자, 갈래는 역시 자유시 서정시고요. 자, 운율 당연히 내재율이죠. 자, 감각적인데요. 우리 이 시에서는 길이 끝났다, 길이 있다.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전부 다 약간 시각적 심상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자, 희망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자, 의지적이고 단정적이죠. 어조 자체가 그래요. 자, 그 다음 주제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희망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자, 화자가 지향, 추구하는 바람직한 태도. 자, 아까 얘기했죠? 자,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뭐가 끝난 곳에서도 뭐가 있다? 자, 그래서 문장 구조의 반복으로 자, 반복은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을 만드는 역할. 자,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1부터 6까지는 길이 끝나도 스스로 봄길이 돼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자, 7부터 9행은 아주 절망적 상황을 점층적으로 얘기했고요. 절망적 상황. 자,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라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가서. 자,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것과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것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자, 이 시의 화자가 지향하는 태도, 추구하는 건 뭐다?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긍정적인 태도. 다른 사람을 위해 스스로 뭔가 희망이나 길이나 미래를 개척하면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답을 한번 맞춰봅시다. 자, 이 시는 추상적인 관념, 뭐 절망이나 희망과 같은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이미지, 바로 길이라는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상징이라고 그랬죠? 자, 길이 끝나는 곳은 뭐다? 절망적 상황이에요. X. 자, 그리고 뭐뭐가 있다가 반복되면서 강조. 자, 우리 1번. 이와 같은 글, 바로 시를 감상하는 태도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를 겁니다. 바로 주장이나 근거가 나오면 주장하는 글. 설명이라고 하면 가장 객관적이라고 하는 설명하는 글. 네, 2학년 때는 설명하는 글을 반드시 배우게 됩니다. 그 설명 방법 파악하고 구조까지 아는 거. 작가가 창조해낸 등장인물 사이의 갈등이라고 했어. 이거는 소설이나 희곡이나 뭐 이런 것들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말하는 이의 경험 안에서 교훈을 주는 건 뭐게? 수필입니다. 5번이 정답. 시어의 함축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주제를 이해하면 되겠죠. 2번. 자,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인데요. 말하는 이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길이 끝나는 곳에 서 있는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이라 해도 길이 있다, 희망을 강조했죠. 3번. 기억에 나타난 표현 방법. 기억에 뭐 쓰였어요? 역설. 자, 역설에 대한 설명은 4번이죠. 자, 동일한 문장 형식을 반복하는 건 대구법이고요. 자, 뭐가 끝난 곳에 뭐가 있다가 반복적으로 쓰이긴 했지만 기억은 하나밖에 안 나왔으니까 반복이라고 볼 수 없죠?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와 반대로 말하는 건 반어법이죠. 일반적인 언어 배열 순서가 바뀌는 건 도치법입니다. 4번이 역설, 5번. 표현하려는 대상을 공통점을 지닌 다른 대상에 빗대어 이건 비교죠. 비유죠. 비유 안에는 직유도 있고 은유도 있습니다. 의인도 있고요. 어쨌든 비유예요. 4번. 보기에 해당하는 이 시의 소재. 바로 봄길이고요. 자, 5번 가볼까? 자, 5번 가시면 우리 아까도 보기에 이거 있었어.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 연탄재는 연탄이 자기 몸을 막 불살라서 다른 사람을 충분히 뜨뜻하게 해주고 나서 다 타버리면 연탄재만 남는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해 본 적 있니? 헌신하고 그런 사랑을 베풀어 본 적이 있니? 자, 바로 사랑을 베푸는 존재입니다. 바로 5번이죠. 자, 6번. 이 시와 유사한 화자의 태도. 자, 이 시의 화자는 어떤데? 자, 절망적 상황에도 희망이 있다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믿고 끝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걸어갈 거예요. 자, 1번 보시면 플라타너스 가로수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아직도 남아있는 몇 개의 마른 잎 흔들며 우리의 고개를 떨구겠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시들 여러분들은 다 처음 보기 때문에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어.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선택지에 있는 시들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반드시 다 알아야 되는 시들이에요. 우리 1번 시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 친구들과 나라에 대해서 논하고 순수함이 빛났던 이들이 시간이 흘러서 다시 만났어. 대학교 앞에 술집에 모였어. 근데 이제 직장 얘기, 가족 얘기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났더니 교장의 나무는 그대로 있어요. 우리는 어때? 변해버렸어.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한다는 거 뭐게? 반성이나 부끄러움을 나타내요. 2번.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자, 이런 게 공감각적 심상입니다. 공감각. 자, 풀벌레 소리는 뭐예요? 귀로 듣는 건데. 자욱한 건, 안개가 자욱한데? 이런 말 하죠. 자, 눈에 보이는 거야. 자, 청각의 시각화입니다. 청각의 시각화. 청각의 시각화. 홀로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 고독한 반원을 긋고 잠겨 간다. 우리 시어 안에 화자의 정서나 태도가 다 나타나 있어요. 자, 얘는 어때 지금? 황량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고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황량한 생각과 고독감을 느끼는 모습 아니에요. 자, 3번. 정답이죠?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자, 모두 다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담쟁이 파나는 담쟁이 수천 개를 이끌고, 자, 리더예요.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자, 바로 끊임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여기 있네. 자, 3번이 정답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없이 노력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그 절망을 극복해냅니다. 자, 4번. 자, 길 잃은 등산객들 있을 듯. 뭐 때문에? 눈이 내려서요. 외딴 두메마을 길 끊어 놓을 때 사람들의 길을 잃게 하고 방향을 잃게 하고. 자, 그리고 고립시키는 역할합니다. 눈이요. 부정적이죠? 은하수가 펑펑 쏟아져 날아오듯 덤벼드는 눈. 자, 그러면 은하수는 보조 같냐면 뭔 같냐면 눈이야. 눈이 넘어오니까. 자, 여기서 눈은 부정적 존재고요. 계속 보면 다투어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자, 군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자, 그래서 이거는요. 시대 상황을 나타내주는 시예요. 이때 당시 군부 독재 정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제 갈 길을 못 가게 방향성을 잃게 한다든지 혹은 고립 단절 소통하거나 혹은 마음대로 방송을 못하게 한다든지 언론을 탄압한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입니다. 자, 5번도 마찬가지.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하여. 자, 소설가가 붙잡혀갔는데 어떻게 잡혀갔대? 정정당당했는데 붙잡혀갔대. 자,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자,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면서 월남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 시대 배경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진짜 큰 문제,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 자, 이렇게 소소한 것에만 분노하는 소시민성에 대한 반성을 나타내 줍니다. 자, 답 3번이고요. 자, 3번. 이 시화자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가치, 바로 뭐해라? 절망적 상황에도 자,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품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 비문학 나가볼게요.